궁극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무한한 에너지를 이제 지구상에 구현하겠다. 자원 빈국에서 에너지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 온 인류가 당면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자를 이걸 여기 하나 쓰시고 누군 다 써야 됩니다. 요거는 안전장비를 꼭 갖춘 상태에서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는 이곳에 세계 최고라 불리는 장치가 있다는데요. 과학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해준 이 장치의 정체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 장치는 이제 K-스타 장치고요.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이 장치. 가까이 다가가 보지만 뜨겁지도 않고 태양과 닮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공 태양으로 불리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 태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태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태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본 원리,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핵융합 반응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핵융합 반응은 태양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압력이 아니면 쉽게 생기지가 않는데. 신비로운 우주. 지구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핵융합 반응에 있습니다. 원자핵은 초고온, 초고압으로 인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이기고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지구에서 인공 태양을 구현하려면 무려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융합 장치가 바로 K-스타입니다. 핵융합 에너지원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핵융합로라고 부르는데, 그 핵융합로에는 저희가 플라즈마라는 물질을 쓰게 됩니다. 플라즈마가 굉장히 높은 온도로 가서 핵융합 반응이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들의 입자들을 가지도록 하는 게 선결 조건이고, 온도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는 물질.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계속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하는데요. 기체를 10,000도 이상 가열하면 물질 중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제4의 물질 상태, 플라즈마가 됩니다. 윤 박사는 K-스타와 같은 핵융합 장치를 통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생산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화력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준, 아니면 더 능가할 수 있는 굉장히 대용량 에너지가 가능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환경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만든다는 것. 이를 위해 윤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K-스타라는 실험 장치를 운전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비로 모든 실험 장치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본. 첨단 과학기술과 장치에 뒤지지 않는 사람의 열정과 정성 어린 시간이 더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1980년대, 70년부터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K-스타도 훨씬 큰 장치들이 많이 실험이 됐었고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스너트 79라든가 아주 작은 토카막들로 대학교에서 이제 랩 차원에서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따져보면 굉장히 갭이 크죠.
90년대 말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조금씩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고 핵융합 연구의 꿈을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은 너무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저거 잘 되겠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태양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시절. 하지만 윤 박사 팀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치지 않고 도전했고 마침내 이를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K스타가 독보적인 또 하나의 이유. 바로 기존 방식과 다른 특별한 자석이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초전도 자석입니다. 이 초전 자석 이게 지금 K스타 안에 16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거와 똑같은 거 하나를 여기 밖에 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스페어죠. K스타가 이 초전도 손재를 써서 만든 세계 최초의 장치입니다. 도넛 모양의 핵융합 장치는 옛 소련의 토카막이란 장치에서 시작됐는데요. 초고온 플라즈마를 보다 완벽하게 가두기 위해 도넛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 플라즈마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주요 핵융합 장치들이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자석들 쓰게 되는데 기존에는 상전도 자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쓴 거죠. 근데 이제 K스타는 그 자석을 원천적으로 열이 나지 않는 초전도 자석을 세계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해서 더 높은 자기장을 오랫동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죠. 세계 대부분의 장치는 상온에서 운영되는 상전도 토카막. 그렇다 보니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K스타는 과감히 상전도 자석 대신 액체 헬륨을 이용해 영하 270도까지 극저온으로 낮춘 초전도 자석 방식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따라가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전했던 K스타. 그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장치의 처음 플라즈마를 우리가 퍼스트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장치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구나, 문제가 없구나. 장치를 다 만들었어도 퍼스트 플라즈마가 제대로 안 켜지면 다시 고쳐야 되는 거죠, 장치를. K스타는 그 당시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반짝 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저희가 안 켜주고 할 때는 피가 마르죠. 단 하나의 플라즈마를 얻기 위해 수백여 가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가능한 실험. 이를 위해 하나씩 다시 점검하길 반복. 100여 명 이상의 연구원들의 노력에 다한 것일까요? 마침내 그 결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0.1초 정도의 아주 반짝하는 플라즈마를 그래도 어쨌든 생성을 했죠. 처음에 우리가 0.1초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야 굉장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 인원도 적었고 해서 조금 더뎠지만은 11년 정도 사이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국내 유일무이한 핵융합 장치. 가장 중요한 건 유지 보수입니다. 이온빔을 만드는 장치들이에요. 매년 이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올해 막 다 이제 분해해갖고 지금 안에 상태 점검하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주는 핵심 장비인 가속 장치 정비에 유독 공을 들이는데요. 이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 그날은 어떠한 실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험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해체해서 지금 장치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한 3가지의 큰 가속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하나가
한 2메가와트 가까이 출력을 내는 거고, 이제 고속의 에너지 입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속기입니다. 가속기로 이제 뭐 100kV 정도 이제 가속을 하면 이제 이 빠르게 생긴 가속된 입자가 저 안쪽으로 쭉 가서 플라즈마하고 충돌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는 1kW를 쓰면 굉장히 많은 걸 씁니다. 굉장히 좀 대형 컴퓨터도 PC들이 5,000개가 동시에 쓰는 전기를 만들어낸다. 유지보수가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는 가열장치 시험이 한창인데요. 방식에 따라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한 시험이 이어집니다. 초고온 플라즈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열하는가. 그래서 케이스타에 이제 여러 가지 가열 장치들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온 온도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운전하고 테스트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만든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시운전하고 또 테스트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스타의 대성과. 그 덕에 윤 박사는 새로운 일이 부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K스타 장치가 이제 이런 장치가 세계에서 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연구진들이 K스타에서 같이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이터에서도 이제 K스타에서 실험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테마들이 있고. 국제 핵융합 실험로, 즉 이터의 공동 개발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 한국을 비롯해 총 7개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류 최대의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로 최고의 핵융합 기술을 가진 국가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터라고 해서 아까 까다라시 여기에서 짓고 있는 이터라는 장치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장치가 크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우리가 넣는, 그러니까 입사하는 파워 대비 나오는 파워가 10배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류가 검증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공동 개발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K스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에 이터를 시작할 때는 선진국들만 했죠. 사실 우리가 이터를 가입하는 것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반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K스타라는 프로젝트가 없었으면 사실 이터에 참여도 저희가 불가능했을 테고, 이터에서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K스타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K스타의 성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터 공동 개발에 참여하게 된 우리나라는 핵융합 장치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진공 용기를 비롯해 9개의 조달 품목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핵융합이라는 이런 에너지원이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인공태양의 모양으로 생성이 돼서 실제로 거기서 오는 전력을 뽑아서 우리가 진짜 뭘 불을 켜든 뭘 하든 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진짜 감개무량할 것 같네요. 2050년까지 이제 카본 제로에 지금 상황을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던 이 화력 발전은 굉장히 어렵고 또 원자력 발전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과 동시에 아주 큰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이 대용량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핵융합 에너지원이 개발이 된다면 기존의 발전 방식들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또한 또 원자력 발전의 뭐 상당 부분도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지 못할 한계처럼 다가왔던 지난 2만 번의 실험에도 꺾이지 않고 세계 최장의 기록을 이뤄낸 윤시우 박사. 1억 도를 닮은 그의 열정은 매일 뜨겁게 달아오릅니다.